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 Le Salon Mondial du Tourisme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각국의 화려한 부스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한국 부스였죠. 현장에는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대체 한국 부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프랑스의 유명 방송국 TF1의 미녀 아나운서 클라라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한국 부스로 향했습니다. 클라라의 첫 번째 체험은 한국식 카페 문화 체험 소지품 두고 화장실 다녀오기였어요. 카페 부재에 소지품 두고 화장품 다녀오기란 말에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정 정신이 솟아났어요. 한 직원이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이 일상적입니다. 도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스태프의 설명에 클라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믿어도 되나요? 여기는 파리인데. 직원이 어깨를 움찔하며 한번 해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일단 그녀는 동료에게 밖에서 잘 보고 있으라고 말한 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한 외국인 남자가 슬그머니 클라라의 테이블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지품을 힐끔 쳐다봤죠. 그런데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고하듯 고개를 흔들었죠. 남자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빨개져 무안함을 느끼며 도망쳤고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클라라는 그 광경을 듣고 놀라면서도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에 감동했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서로를 지키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두 번째 체험으로 클라라는 명동 안경점이라는 부스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밀 작전을 준비했어요. 카메라팀은 부스 밖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제로 30분 안에 안경이 나오는지 확인하기로 한 것이죠. 클라라는 일반 고객인 척 안경점에 들어가 직원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테를 고른 다음 가격을 확인했죠. 정말 이게 30분 만에 가능할까요? 라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밖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카메라팀은 초조하게 시간을 쟀습니다. 클라라는 안경이 완성될 동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어요. 28분 45초가 지나자 직원이 안경이 나왔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카메라는 이 극적인 순간을 포착했고 클라라는 안경을 받아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프랑스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네요. 한국의 속도는 정말 대단해요. 마지막으로 클라라는 한국 전통서예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한국 서에 가는 그녀의 이름 클라라를 한글로 써주었고 클라라는 그 결과물에 감탄했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인 관광객이 클라라의 한글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클라라, 정확한 발음에 클라라는 깜짝 놀라며 와, 이렇게 제 이름을 한국어로 발음해 주시다니 너무 기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클라라는 이 짜릿한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어요. 모든 체험을 마친 클라라는 회사로 직행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박람회 이상의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르고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클라라는 곧바로 부장에게 기한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장님,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취재하고 오고 싶습니다. 박람회에서 느꼈던 감동이 단지 마케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부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클라라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승낙했어요. 클라라는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이번 한국 체험을 통해 얻은 감동과 배움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 기다려.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갈게.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며 다음 여정을 기대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클라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대형 전광판에는 Welcome to Korea라는 환영 인사가 나오며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공항 내부의 무인 편의점과 스마트 키오스크를 살펴보며 이렇게 편리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보니
정말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에요. 라며 연신 감탄했죠. 클라라는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공항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길을 물었을 뿐인데 자원봉사자는 직접 공항철도 플랫폼까지 함께 가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믿기 힘들 정도네요. 클라라는 감동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공항철도 RX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중 클라라는 깨끗한 내부와 조용한 승객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열차는 정확하게 정시에 출발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청결함과 정시 출발은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클라라는 성수동의 유명한 카페 거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박람회에서의 체험이 과연 실제로도 가능한지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기로 했죠. 진짜 한국인들이 소지품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취지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클라라는 스마트폰과 지갑,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일부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카페 내부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클라라의 소지품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손님은 52명이었고 그중 18명이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도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다니 클라라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라는 서울 시내의 무인 편의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시스템이 정말 정직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루 종일 촬영을 진행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물건을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하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된 지 몇 시간 후 한 중학생이 음료수를 들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클라라와 팀은 실망하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라며 아쉬워했죠. 그러나 30분 후 그 학생이 다시 돌아와 정중하게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학생은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와서 다시 집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었죠. 클라라는 감격에 차서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와 계산을 한다니.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네요. 편의점에서 촬영을 마친 후 클라라는 옆에서 계산하던 60대 한국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마지막 몰래카메라 촬영은 서울의 밤거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클라라와 팀은 밤 12시 이후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번화가의 오피스텔을 빌려 창문 밖으로 거리를 촬영했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새벽 2시 여전히 거리는 밝은 조명 아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 친구들과 늦게까지 웃고 떠드는 사람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이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에 클라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시간에 혼자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건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증거예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중 클라라는 우연히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기사님은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택시 기사들끼리도 서로 조심하며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클라라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나라였어요. 단순히 기술과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신뢰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을 마친 클라라는 한국에서의 체험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진짜였네요. 한국은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일정을 기대하며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프로젝트가 끝나고 클라라는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체험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기에 그녀는 더욱 다양한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광장시장에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생생한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죠. 광장시장에 도착한 클라라는 구수한 냄새와 활기찬 소리들에 푹 빠졌습니다. 호떡, 김밥,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들이 그녀의 눈과 코를 자극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이라 호기심에 이것저것 사서 맛보던 그녀는 한 가게 앞에서 유명한 빈대떡을 시켜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제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음식을 먹다가 클라라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경에 문제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죠. 프랑스 박람회장에서 맞춘 한국식 안경이 이상하게 흐릿해지며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당황한 클라라는 혹시 한국의 안경이 문제였던 걸까요? 라며 순간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한국식 서비스의 한계인가요? 클라라는 다시 안경점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며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프랑스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기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춰질까 걱정되었죠. 이때 옆에서 빈대떡을 먹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그녀의 상황을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경이 불편한가 보네. 혹시 음식 먹으면서 기름이 튄 건 아니야? 클라라는 그제야 안경 렌즈에 기름 방울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빈대떡을 먹으면서 튄 기름 때문에 렌즈가 뿌옇게 된 것뿐이었죠. 순간 어리둥절해진 클라라에게 아주머니는 웃으며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클라라는 얼른 안경을 닦아보았고 다시 시야가 또렷하게 돌아왔어요. 그제야 그녀는 민망함에 웃음을 터뜨리며 카메라를 향해 여러분, 오해였어요. 안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한국의 빠른 서비스는 역시나 완벽하네요. 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도 다들 서로 도와주곤 해요.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죠. 라고 덧붙였어요. 클라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클라라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씨와 소소한 배려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문화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력과 치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려가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죠. 그녀는 프랑스에서 방송을 보고 있을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도와주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꼈습니다. 광장시장에서의 소동이 해결되었지만 클라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방금 전 상황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방송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잠시나마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녀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건넨 물티슈 덕분에 상황이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 곤란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죠. 라고 말하며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클라라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함께 앉아 빈대떡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따뜻한 배려를 일상에서 느끼기 쉽지 않아요. 한국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네요. 클라라의 말에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는 서로 돕고 소소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이 순간 클라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라는 방송팀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작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클라라는 익숙하지 않은 지하철 노선에서 잠시 길을 잃고 헤맸죠. 잠깐 방황하던 그녀에게 한 젊은 한국인이 다가와 어디로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 젊은이는 자신이 가는 방향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를 위해 몇 정거장 함께 동행하며 정확한 환승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그는 클라라에게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와 맛집 추천까지 해주었어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친절한가요? 클라라가 묻자 그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클라라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프랑스의 시청자들에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에서 2번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저 음식 때문에 당황했던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맸던 순간에도 한국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었어요.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와 환대를 직접 느끼게 되었죠. 이런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어요. 클라라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깊어졌고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왜 이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국 여행이 더 기대된다고 말하며 클라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클라라는 남산타워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야경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며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풍경은 클라라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든 채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이 도시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오랜 전통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네요. 클라라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내려와 타워 아래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 코너에 들렀어요. 수많은 자물쇠들이 서로 얽혀 사랑과 약속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클라라는 여기서도 한국 사람들의 정이 느껴져요. 작은 자물쇠 하나에도 소중한 마음을 담아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근처에서 한국인 커플이 다가와 클라라에게 자물쇠 하나를 건네며 그녀도 자신의 한국 여행을 기념해 자물쇠를 걸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따뜻한 제안에 클라라는 감동하며 이 자물쇠에 오늘 느낀 한국의 따뜻함과 소중한 기억을 담아두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물쇠에 Miss Korea라고 적은 뒤 클라라는 커플과 함께 자물쇠를 걸며 웃음꽃을 피웠죠. 마지막으로 클라라는 한국에서의 멋진 여정을 마무리하며 시청자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단순한 관광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또 다른 고향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감동과 추억을 가슴에 품고 클라라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여행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꼭 한국을 방문해서 이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한국에서 배운 것 신뢰, 따뜻함, 그리고 진심. 한국에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클라라. 프랑스로 돌아간 클라라는 곧바로 유튜브 채널에 이번 한국 여행기를 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도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클라라는 한국을 사랑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되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